어제 제가 일본의 안보법 통과 이후에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와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새정치연합의 이춘석 의원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한반도에 들어오라고 하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니까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한민구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하다. 즉 현재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의 대표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이 연합사령관이 우리의 의지나 희망에 관계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것을 반박한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안보 법안이 군사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의식을 하면서요. 그런 측면은 이용하고 또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극단적인 예. 자, 한반도에 전쟁이 났다라는 예. 그래서 한미연합군이 저 전쟁에 대처하고 있을 때 일본 자위대를 미군이 급하니까 도와러 오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오지 마라 할 수 있다. 거절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좀 제정신들입니까? 자, 일어나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가지고 안보법 통과 이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한국군과 미군만으로도 안 된다면요. 도와주겠다면 일본군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오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군이라도 오라 해야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의 병참 지원 기지 역할이라고요. 그것이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와서 싸울 미군과 한국군이 굉장히 이 군수 지원과 또 공중 폭격 등에 있어서 해군 지원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 즉 국민들이 자극받을 수 있을 만한 극단적인 예들을 끌고 와서 그걸 국회에서 묻고 답하는 그런 행태가 이게 옳은 것입니까? 전쟁이 나면요. 그야말로 이길 수만 있다면 누구의 힘이라도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국회에서 묻고 답하고 앉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대통령이 열병식에 갔을 때 중국에 자, 한국과 북한군 간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압록강 입구까지 다시 미군과 한국군이 치고 올라갔는데 중국군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물으면 국방부 장관은 또 어떻게 답할 겁니까? 그것만큼 유치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물었다면요. 그때 물은 사람에 대해서 저게 사람이가라고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가지고 미군이 하고 한국군이 싸우는데 미군이 일본군을 오라 했을 때 허락을 받고 뭐 할 거냐, 들를 거냐 말 거냐, 거절할 수 있냐?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비싼 세비 받고요. 그렇게 그 머리를 갖다 그런 데 써가지고 삽니까? 2008년 금융위기에 G20 회담이 한국에도 삼성동에서 열렸고요. 코엑스에서. 세계 곳곳에 자주 열렸죠. 그때 주된 예가 뭐였는가 하면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큰 화두였고 또 세계 각국 간의 어떤 인위적인 환율 조작 부분을 자제하자라는 것이 G20 회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즉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이런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려고
환율을 조작해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G20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플라자 합의가 30년 전에 있었는데 다시 글로벌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 플라자 합의는 뭡니까? 30년 전인 1985년 9월 달에 9월 22일 딱 오늘이네요.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G5라고 부르는 주요 국가, 주요 경제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 당시에 미국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일본하고 독일은 자신들의 마르크와 엔화를 더 가치를 또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미국은 외부에 수출이 잘 되지 않았고 일본하고 독일은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아주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전성기였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이 가진, 그때만 해도 미국이 힘이 셌죠. 힘을 이용하고 사정도 해서 독일하고 일본이 자신의 엔화나 마르크화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엔화의 가치를 한 번에 50% 좀 올렸고요. 독일은 30%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수출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돈을 풀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그래서 이후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그때 플라자 합의 때문에 꼭 일본에 장기 불황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그 여러 가지 이후에 흘러가는 흐름이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이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미국의 부탁에 의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일본의 수출 지향적인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오늘날까지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때가 지금 연상이 되는가 하면 최근에 아베노믹스에서 아베가 양적 완화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시중에 깔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확 떨어졌죠. 즉 플라자 합의 이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서 위안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현재 내부의 문제가 심각한 EU가 자신의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EU가 자신들의 물건을 외부로 팔아먹기 위해서 유로의 가치를 옛날에 달러보다 훨씬 셌는데 지금 달러 수준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들이 주요 경제 블록들이 자신의 돈의 가치를 내려가지고 그거로서 이 불황을 탈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이제 금융 세계 3차 대전으로 가고 있다. 즉 1차 대전이 플라자 합의였으면 2차 대전이 2008년 금융위기였고 지금 다시 3차 대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세계 각 나라들이 지금 장기 저성장, 고실업에 시달리면서 활로를요. 내수를 갖다 살리려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로를 수출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의 돈의 가치를 경쟁적인 다른 어떤 수출 경쟁국, 즉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은, 그 다음에 중국, EU 등은 서로 간에 경쟁하는 수출 대상입니다. 돈을 갖다가 가치를 인위적으로 다 낮추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이번에 미국이 달러에 금리를 올렸으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도 미국에는 지금 완전 고용에 가깝도록 실업률이 제일 낮다. 5%대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고민이 물가 상승이 잘 안 돼서 고민인데 어쨌든 미국 경제가 제일 낮다.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의 돈은 가치가 높아질 거고요. 달러는 강달러가 되겠죠.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의 돈은 가치를 더 낮추니까 한마디로 달러와 다른 통화 간의 격차가 심해질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다 좀 모이라 하면서 너희들도 인위적으로 자꾸 돈의 가치를 내려가지고 우리한테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할래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거면서도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많은 돈을 시중에 풀고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올려서 정상화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풀려났던 돈들이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금융 시스템으로 미국이 돌아가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못 올리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가치를 계속 밑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에서 미국이 올리면 미국의 돈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치가. 금리를 올리면요. 자, 이런 양상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국 돈의 가치가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다. 1달러에 지금 1,200원 근처로 가고 있죠. 이게 만약에 1,500원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돈을 벌겠지만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국내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수입 물자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의 서민 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수출을 더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지만은 내수는 더 줄어들 수 있고요. 한마디로 국내의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각 이 경제 주요 블록들이 통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경제 위기를 갖다가 돌파하려고 각자가 놀아날 때요. 이제 멀지 않아서 이런 나라들끼리 다시 G20로 모여가 통화 조작하지 말라면서 싸움이 대판. 옛날에 미국이 주요 5개국 모여라 하면 모이고 너가 가치가 임마 실제 너가 돈에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인위적으로 깔고 있는데 50% 올려 30% 올려. 그때는 미국의 명령으로 가능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꿈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올리라 한다고 됐을까? 독일이나 일본이 말을 들었을까? 그때는 독일이나 일본이 미국 말 잘 듣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눈이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마지막으로는 합의가 안 되면 그래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폭탄이 한번 더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참 글로벌 환율 전쟁이요. 앞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훨씬 더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아베는요,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지지율이 3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아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아베노믹스 1탄이 지금 일본의 이 주식 가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2탄으로 지방을 성장시키는 정책을 쓰겠다. 옛날에 뭐 고이즈미가 이걸 했는데요. 지방이 성장한 게 아니라 빚만 엄청 늘어났죠. 국가 채무가요. 그런데 아베는 또 그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데 지금 아베가 하는 것이 옛날에 고이즈미가 해보려고 했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참 일본의 아베 경제와 정치 사이에서 교묘하게 국민들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점점 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탄치 않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거라 보입니다.